항산병원 내비뉴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관, 영어로는 뉴스타트관이라고 하죠. 이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관의 장애와 관련된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은 제때 잘 열리고 제때 잘 닫혀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먼저 이관의 구조입니다. 귀는 귓바퀴와 웨이더를 포함한 바깥귀, 그리고 고막과 이소골을 포함하는 중간귀,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그리고 청신경을 포함한 안쪽 귀로 나뉘죠. 이관은 중간귀와 코를 연결해주는 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관이 필요할까요? 다들 비행기를 타거나 63빌딩처럼 높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귀는 외부와 통해 있지 않아서 기압이 낮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고막 안의 공기압이 높아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어렸을 적 풍선을 가지고 다니다가 놓쳤을 때 하늘 높이 올라가면 풍선은 터집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다가 고막이 터진 환자들도 있고요. 이때 이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관 중간귀 쪽 3분의 1은 뼈에 둘러싸여 있고 코 쪽 3분의 2는 연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뼈로 둘러싸인 이관 통로 부분은 항상 일정한데 연골로 둘러싸인 부분은 연골에 붙어있는 근육 수축으로 이관 통로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의 뒷부분에 열려있는 이관 입구는 평소에는 두툼한 점막으로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 열려서 압력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거나 깊이 잠수를 할 때 일부러 코와 입을 막고 코를 푼 동작, 발살바법이라고 하죠. 이 동작을 통해 코 뒷부분의 이관 입구를 일시적으로 열어서 중간귀의 압력을 올려줍니다. 반대로 중간귀의 압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코와 입을 막고 코를 푸는 동작이 아닌 코를 빨아들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귀의 압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리버스 발살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를 가정하면 이륙할 때는 중간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관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야 하고 착륙할 때는 반대로 중간귀의 압력이 낮아서 이관 안으로 공기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비행기 탈 일들이 없어서 가물어질 텐데 미국이나 유럽행 비행기에 탑승하면 승무원들이 마실 음료를 제공하고 착륙할 때쯤 다시 마실 음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유는요? 목마르실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물을 꿀떡꿀떡 마시면 순간적으로 코 뒤쪽의 이관 입구가 살짝 열려서 압력을 조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먼 곳에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반드시 제공되는 담요를 덮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안은 춥죠? 그래서 비행 중에 우리는 살짝 감기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 뒤의 이관 입구의 점막이 부어올라서 잘 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발살법을 해도 중간귀의 압력이 안 올라가겠죠. 엄청 통증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비행과 반대 상황이죠. 물속 깊이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고막이 눌립니다. 그래서 발살바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 고막이 터진 분들이 의뢰를 방문하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건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이관의 연골부의 성장이 덜 되고 이관이 수평입니다. 그래서 코암기 등으로 코에 생긴 염증이나 병원균이 이관을 타고 귀로 쉽게 넘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아가 성인에 비해 삼출성 중이염, 급성 화농성 중이염이 잘 일어납니다.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는 제 예전 동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이 너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너무 열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관이 너무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이 잘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고막 밖과 안의 압력차 조절이 안 되어서 귀가 답답하고 고막이 안쪽으로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막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착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분만 빨려 들어가면 주머니처럼 되면서 주머니 안에 케라틴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진주종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로 귀에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저절로 고막이 터져서 구멍이 생기는 만성 중이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중이염을 수술하기 전에 이관 기능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열심히 고막에 구멍을 메웠는데 오히려 나쁜 이관 기능 때문에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관 기능이 안 좋아서 중간귀에 물이 차거나 고막이 밀려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막에 중위 환기관을 삽입해서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환기관을 삽입하면 편하긴 한데 만성 중이염의 경우와 같이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 수영을 할 때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2020년부터 이관 풍선 확장술이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코 쪽의 이관은 연골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장의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내시경을 보면서 코 뒤의 이관 입구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려서 연골로 된 이관을 넓혀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70% 이상의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관 풍선 확장술은 코의 부분 마취로도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관이 잘 안 열려서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관이 너무 잘 열려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이 너무 쉽게 열리거나 항상 열려 있는 경우를 이관 개존증, Patulous Eustachian Tube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고막은 이관이 열려 있는 환자의 고막인데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고막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이시죠? 숨을 쉴 때마다 고막이 따라서 펄럭거리니까 참 불편합니다. 또 다른 환자의 고막인데 발사바법으로 이관에 압력을 넣을 때 일반적으로 힘을 한참 주어야 가능한데 이관 개존증 환자는 쉽게 고막에 바람을 넣어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관 개존증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귀가 먹먹하고 막힌 듯한 느낌, 그리고 뭐니 해도 내 목소리가 울려 들려서 많이 불편합니다.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의 고막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닫혀 있어야 하는 이관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내 목소리가 이관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면 고막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와 약간 다른 시간차를 두고 섞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 증상이 심해지면 말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우선 내가 이관 개존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머리를 무릎 아래로 숙이거나 물구나무를 서서 5분 정도 지난 다음 귀 먹먹한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피가 쏠려서 아무래도 귀 뒤에 이관 입구 점막이 부어오르겠죠. 이때 벌어진 이관 입구가 닫히면서 불편한 증상이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관이 쉽게 열리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급격하게 다이어트로 살을 빼거나 큰 병을 치료하면서 몸이 쇠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생긴 증상이라서 몸이 적응하거나 건강해지면 먹먹한 증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관 개존증으로 온 환자들에게 평소 몸무게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너무 말라서 쇠약한 분들은 적절한 식사와 더불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문제는 몸무게도 변화 없고 다 건강한데 이관 개존증이 우연히 생겨서 고생하시는 환자들입니다. 이때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를 판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몸에 무리가 안 가고 가벼운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의 1차 치료로는 고막에 구멍을 내고 중위 환기관을 넣어서 먹먹한 느낌을 줄여주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관 개존증 환자의 60% 정도는 이 정도 시술로 증상이 좋아지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다음 단계의 치료로는 코 내시경을 보면서 코 뒤의 이관 입구 점막에 필러를 주입해서 두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러는 보통 6개월에서 이후에는 서서히 흡수가 일어나는데 초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6개월마다 보충주사 맞는 것이 아주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귓구멍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이른바 수술이라고 해야겠죠. 귓구멍을 통해 절개를 하고 고막을 들어 올린 다음 중간귀의 이관 입구를 좁히는 시술을 합니다. 환자 몸에서 얻은 근막, 지방 조직을 넣기도 하고 실리콘으로 만든 튜브를 넣기도 합니다. 이 술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이관 입구를 막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관이 좁아지고 막힌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관 입구를 막아야 하는데 이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귓구멍을 통해서 이관을 좁히는 술식은 최후에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관 주변 근육들, 예를 들어 범국의 장근이나 국의 거상근 등은 이관의 연골부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의 보톡스 주사를 놓고 증상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도해 볼 만한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관 개존증에 대해서도 넓어진 부위에 대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내가 요즘 들어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우선 확인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